송영길 대표님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일단 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 뭐 출마 의지가 확실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인터뷰에서 송영길 대표님이 출마에 대한 좀 입장을 밝혔어요. 요 인터뷰 영상 잠깐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8월 전당대 의원님 당대표 등판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오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드린 말씀은 정말 광주 전남 특히 전라북도에서 호남의 민심이 송영길한테 소명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좀 보고 싶다.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소명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는 거죠. 흐름이. 그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정청래 당대표 출마 여부를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사람을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는 없죠. 모두가 자기 권리가 출마의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지적하듯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온다면 그거를 뭐 자신의 권리인데 누가 강제로 막을 수가 있는 건 정청래 아니죠. 대표가 나오면은 송영길도 나간다 그런 건가요? 그럴 개연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지켜보고 보면은 있습니다. 가령 김민석 총리도 나오면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3파전이 되면은 표가 갈리면은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대표를? 그럴 염려가 없는 게 이번엔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한 번에 1등은 못할 거다. 50%가 안 넘으면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고 저는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당을 통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인터뷰가 던진 질문, 우리 후의 역사를 반복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던데 이건 지몬미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말씀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감옥에 329일을 있었거든요. 날짜까지 다 헤아리고 계셨네요. 그럼요, 날짜는. 있으면서 느끼는 이제 회한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피 수혈 1호로 제가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이제 지난 집권 여당의 의원이었는데,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부족한 점, 반성될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어찌됐건 우리들의 잘못으로 그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이재명 정권 임기가 4년이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초선 재선 때는 잘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대로 하고 막 이랬던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순간이냐.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잘해야겠다.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 갈등으로 분열이 돼서 또 이런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발언한 것처럼 맨날 이렇게 탄압받고 감옥 가고 탄핵받고 이런 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순환의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송영길 대표 출마 의사에 대한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출마의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송영길에 대한 이제 불 호출이 있으면, 호남 유권자들의 호출이 있으면은 출마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하나 얘기했고요. 그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호출이라는 건 이런 거죠. 송영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 그래서 호남에서 1등이 되면은 아마 출마를 하겠다. 호남에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되면은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청래가 출마를 하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도 지금 출마를 하는 게 뭐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지금 다 갖춰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다 갖춰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송영길 의원이 이제 출마할 저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저는 뭐 굳이 이제 뭐 출마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김용민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목사 김용민이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문재인을 만났잖아요, 김용민이. 그래서 본인이 문조 털레유, 털레반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김용민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정청래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거 아니냐. 즉 무슨 얘기냐. 김민석 총리를 좀 공격하는 저격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분석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정청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친문 세력은 대표 주자가 없는 조국도 이미 날아갔고 김경수도 날아가고 이번에 이제 정청래까지 날아가게 되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문은 패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친문 진영에서 이게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대권 후보로 좀 검토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추미애 지사가 문재인을 또 만났는데 이게 추미애의 어떤 야심이 저는 확인된 거 아닌가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뭐 통합 운운하면서 그 문조털레유를 감싸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어떤 이런 그 친문 그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권 도전을 하려고 뭐 이런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하나 있고 김용민은 이제 다음 당권을 아마 노리겠죠. 예, 다음 당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좀 인지도를 쌓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털레반의 후계자 포스트 정청래로 김용민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용민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우리 소영길 의원은 정청래가 출마를 하면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정청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김용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하고 1대1로 붙으면은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여유 있게 낙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김용민이 출마를 해가지고 협공을 하는 이런 양상이 돼버리면은 김민석 총리가 이 털레반들의 공격에 그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김민석에 대한 네거티브가 집중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을 송영길 의원님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괜히 출마를 하셔가지고 이게 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또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냥 김민석으로 몰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뭐 저렇게 작전 짜고 들어오는데 우리도 좀 작전을 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송영길 의원님이 김용민이 만약에 출마를 하는 상황이라면은 송영길 의원님이 출마를 해서 좀 분산을 시키자는 거죠. 예, 그 김민석 총리의 페이스메이커 앞에서 이제 바람을 맞아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정청래를 들이받는 이런 역할을 우리 송영길 의원이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저기 진행자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표가 갈려가지고 친명표가 갈려가지고 정청래가 어부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번에 이제 결선 투표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0%를 넘지 못하면은 결선 투표를 가기 때문에 출마를 하시더라도 이제 표가 갈리게 될 상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정청래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호남 쪽 유권자들이 송영길 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민석 총리도 일부 표가 잠식이 되겠지만은 정청래 여러분들이 그 우려하는 게 호남의 그 뭐 유령당원 이걸 우려하시잖아요. 근데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호남표가 송영길로 모아지게 되면은 정청래 득표력이 떨어지는 호남에서 정청래 쪽으로 가는 표가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정도 호남에서 어느 정도 송영길을 밀어줄지 모르겠는데 송영길을 만약에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준다라면은
송영길과 김민석이 결선을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하시는데 단일화는 지금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단일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표가 갈리게 될 가능성은 없다. 예,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송영길과 김민석이 결선을 가는 이런 구도, 호남에서 송영길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나온다라면은 그런 구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예, 김민석이 1위, 송영길이 2위, 정청래가 3위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등을 하게 되면 이제 확실히 패족이 되는 거죠. 예, 평택에서 조지리가 3등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나락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가 만약에 3등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되면은 친문 세력이 완전히 이제 그죠, 패족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지지자분들만 오버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좀 오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송영길과 김민석은 원팀이다. 제가 이재명, 김민석, 송영길은 원팀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또 송영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송영길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민석 총리를 막 공격을 하면 안 되고, 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송영길 의원을 공격을 하는 이런 또 그 자해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리고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은 충분히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전략을 짰다. 이번 당대표 선거의 전략을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가 같이 공유를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갈등을 일으킬 이럴 상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지자들끼리 이제 싸우지만 않으면은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오히려 전술적으로는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명이 우원식 의장이 뭐 출마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 우원식 의장이 이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털레반들이 인디안 기우제를 한 거야. 우원식이 나오면 좋죠. 그렇잖아요. 우원식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또 친명표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원식이 나오기를 뭐 기대를 했는데, 뭐 우원식 의장 제가 뭐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그 다음에 여당의 분열 반목 보기 힘들다. 예, 상처 분열이 아닌 하나된 민주당으로 가자. 예, 이러면서 지금 우원식 의장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친명 진영은 교통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싸울 일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 저쪽 친문 진영에서는 정청래와 김용민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김용민도 이제 상황을 보겠죠. 본인이 아무리 페이스메이커로 출마를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야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민도 한번 상황을 지켜봤다가 아마 2대2 태그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제3의 세력이 보이네요, 제 눈에. 제가 네거티브가 아주 역대급일 것이다. 20년 만에 오는 당권 투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뭐 어린이 유튜버들은 싸우지 말라고 애들처럼 울고 있는데, 이거 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쪽도 이제 문조털레유도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온갖 짓을 할 수 있는 짓은 다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짓은 다 할 거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아마 역대급 당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며칠 제가 SNS를 보니까 이런 SNS 이미지가 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래가지고 정청래와 김민석의 정치적 입장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인 1표제,
정청래는 찬성, 김민석은 반대. 1인 1표제를 처음 설계한 사람이 김민석 총리예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근데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검찰 보안수사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총리는 폐지 입장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제한적 유지 입장이에요. 제한적 보안 수사권 유지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성호 장관이고 김민석 총리는 폐지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찬성한다? 이거 반대죠. 그 다음에 100% 경선 공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김민석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 할 때도 100% 경선 공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반대? 이거 거짓말이죠. 의총 생중계 반대? 이거는 입장이 없어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전략 공천 김민석이 찬성?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당원 중심을 김민석이 반대? 이것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모두 거짓이다. 여기 이제 김민석 총리 그 의원실 보좌관이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이게 지금 가짜뉴스가 심하니까요. 김희재 민명성님 결선 안 가게 김민석으로 몰아주면 되죠. 싸움이 안 날 수 없어요. 총리직까지 버리고 나오는데 김민석으로 몰아주세요 좀. 예. 그럼 뭐 잘 몰아주면 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가짜뉴스라고 의원실에서. 예. 자 여기 보시면 서재환 보좌관이에요. 의견이 아닌 거짓을 진실인 양 주장하고 유포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범죄 행위예요. 이게 가짜뉴스죠. 이걸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친문 똥파리들의 아주 종특이라고 보시면 돼. 얘네들이 잘하는 거는 네거티브밖에 없습니다. 아까 정청래가 뭐 잘하는 게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잘하는 게. 근데 흥미로운 건 아까 그 이미지 잘 보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한동훈과 장동혁을 비교한 이런 이미지인데 뭐 내용이야 다르죠. 국민의힘 쟁점하고 민주당 쟁점이 다른데 근데 이미지가 여러분 비슷하죠. 이미지 디자인이 비슷하잖아. 이거하고 그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여기 한동훈 파란색 장동혁 빨간색 이거 완전히 유사하지 않아요? 이것도 한동훈 지지자들이 만든 것 같죠? 근데 이거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느낌이 약간 디자인이 다르긴 한데 느낌 비슷하잖아 이게 지금. 그래 한동훈 쪽 애들이 붙었단 얘기예요. 한동훈 쪽 애들이 정청래한테 붙은 것인지 아니면 정청래 쪽 애들이 한동훈한테 붙은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자 이게 왜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냐고. 이게 이럴 수 있는 게 그 깨시연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똥파리들 낙지파 똥파리들 이른바 미운파라고 그러잖아. 걔네들이 윤석열한테 붙었잖아요 대선 때. 그러다가 지금은 한동훈한테 붙어 있어요. 그 깨시연 애들이 미운파 똥파리들이. 그래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도 얘네들은 친문으로 보는 거지. 이 미운파 애들의 특징은 어찌 보면 이제 걔네들이 더 정확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정 수행 평가 천지일보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85.3%가 나왔어요. 12.9%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85.2%가 나왔어. 그런데 정청래는
자, 대통령 긍정평가가 39.3%예요. 천재일보 여론조사에서. 그 다음 부정평가가 59.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지지층이 국민의힘 애들이나 혹은 비명, 반명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정청래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적어도 이게 60%인 거예요.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60%는 반명인 거예요, 반명.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선전물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추미애도 만나고 김동연도 만나고 지금 김용민도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 정도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데서도 지금 친문 세력들, 그러니까 범친문이죠. 흔히 얘기하는 낙지파도 본질적으로는 친문이잖아요. 이 친문 세력들까지 지금 총결집을 하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한테 붙었던 친문 세력들까지 다 지금 정청래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번에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